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2014년 경제전망을 준비하던 때가 바로 얼마 전 같은데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그것도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올해 최고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각 지표들이 국내외 환경 변화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변수로는 경상수지, 기준금리, 루피아 환율 등이 출렁이고 있고, 해외 변수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최근 금리 인하가 향후 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간 경제 동향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과연 어떤 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길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6월 12일 미 달러당 11,790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대비 71루피아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난 6월 2일 4월의 무역 수지가 19억 6천만 불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루피아 환율은 급등, 즉 평가절하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일에는 하루 만에 90루피아가 치솟았고 6월 4일에는 미 달러당 11,890루피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0루피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어서 당분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화는 6월 12일 미 달러당 1,017.2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4.8원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당 1,020원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을 해오고 있었던 현상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6월 5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식은 원화 강세가 더욱 가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환율은 금리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크게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펀더멘탈, 국제금융시장 상황, 자본 유출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리로만 연결시키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조정한다 해도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로만 연결시키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조절한다 해도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6월 12일 8.7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6월 12일 8.17%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내내 8.2%대를 유지하던 모습에 비하면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6월 12일 4,934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주간 평균 4조 9천만 루피아로 6조 4천만 루피아에 달했던 그 전주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3분기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등 차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경상수지 적자 등 산적한 문제들이 금리 인하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미즈라 아디띠아스와라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는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문제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경상수지의 경우만 해도 3분기 적자폭은 1분기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찻띠빠스리 재무부 장관도 지난주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난 1분기에는 GDP 대비 2.06%였지만 2분기에는 거의 4.4% 수준에 이를 것 같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그리고 외국인 투자 규모 증대 등은 루피아화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루피아화는 최근 미 달러당 11,800루피아를 넘어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꼽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보다는 높은 환율, 즉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가격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혜로운 경제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7월 9일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도 시작되었습니다. 총 5차례의 일정인데요. 대통령 후보 및 부통령 후보가 모두 참여한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6월 9일 월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이후 6월 15일과 22일에는 대통령 후보만 참석을 하게 되고 6월 29일에는 부통령 후보만, 그리고 7월 5일에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모두 나서서 마지막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사이루스 네트워크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대선 토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33% 정도는 토론 시청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2주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코 깔라 후보 측은 54%, 반면에 브라보오 핫다 진영에서는 4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하면 95%인데요. 예상과는 달리 부동층의 비중이 아주 적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를 두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후보든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한 달 후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반수의 지지율을 얻는다 하더라도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에 따르면 총 34개로 이루어진 지방정부들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 17개 주에서 각각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40%가 몰려있는 자바 지역에서만 높은 지지도를 확보해서 당선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경우 양 진영 모두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지역이 17개 주를 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고르게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만큼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한 차례 전기료 인상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려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전기 부문에서의 보조금을 올해 약 9조 루피아 축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격월 단위로 단계적인 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문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5.7%에서 11.36%의 인상률이 적용되고 산업 부문은 11.57%의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나렉사 연구소의 뿌르바야 유디 사대와 연구원은 전기료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 1분기 상승률은 5.2%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고
이에 따라 수요 부문의 견인 압력도 높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가 판매 가격을 올리더라도 다른 업체들의 전이 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전기료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물가 상승률은 5%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CA은행의 데이빗 스무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1%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만약 다수의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0.5에서 1.5%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산 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필품 가격의 상승이 삶에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꼽으라 하면 아마 그중 신선하고 값싼 커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커피는 약간 신맛을 내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라비카 품종과 묵직하고 쓴맛을 내며 상대적으로 저가인 로부스타 품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로부스타 품종의 주산지로 양국의 생산량은 세계 커피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3월까지 60kg짜리 1000만 포대를 생산할 것으로 당초 예상했었습니다만 주요 중개상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890만 포대 생산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주요 커피 생산국 중에서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양이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생산량 중 자국 내 소비량이 6%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국 내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00만 포대였던 소비량이 이번 시즌에는 420만 포대로 증가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2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생산량 감소, 자국 내 소비 증가 등으로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세계 커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내시는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에서 생활하시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버스들이 아무 곳에서나 정차하는 바람에 빚어지는 정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다니는 꽃바자, 메트로미니 등의 소형 버스가 주로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앙꽃이라는 마이크로버스도 그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늘색인 앙꽃은 10여 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입니다. 한국의 마을버스 역할을 하면서 정거장에 구애받지 않고 손님이 보이면 태우고 원하면 내려주고 있습니다. 앙꽃 기사의 생활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르디 만사라는 기사인데요. 그는 동부 자카르타의 깜뿡 물라유 터미널에서 남부 자카르타의 빠사르 민구까지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앙꽃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20만 루피아를 차량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승객들이 주고 간 하루 수입에서 차량 주인에게 20만 루피아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는 임차료 지급을 위해 자신의 돈을 더 보태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면 한 달에 보통 200만 루피아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활이 이렇다 보니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차량에 신경을 못 쓰게 돼서 뒤에 있는 차량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정체는 가중이 됩니다. 앙꽃은 교통정체의 주범이라는 생각에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의 방편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는 기사와 그리고 앙꽃을 이용하는 서민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짜증스러운 마음도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되었습니다. 첫 경기는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은 그동안 지하철 노조의 파업, 경기장 공사 완공 지연 등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지구촌 최대 축제인 만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H조에 속한 대한민국이 치를 예선 3경기는 인도네시아 시간 기준으로 러시아와 6월 18일 수요일 새벽 5시, 알제리와 23일 월요일 새벽 2시, 그리고 벨기에와는 27일 금요일 새벽 3시에 각각 열리게 됩니다.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아있는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이 축구에 있어 세계 4강에 들었다는 기록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저력과 국민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쾌거였습니다. 이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서도 어려웠던 모든 기억들을 떨쳐내고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